그 사람 수술날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 생각이 먼저 났다. 오늘 이철수 수술이다. 왜 그게 아침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 나는 커피를 끓이면서 그것을 생각했다. 커피 향이 방 안에 퍼졌다. 창밖에 아침이 왔다. 봄 아침. 빛이 맑았다. 그 맑은 빛 속에서 나는 커피를 마시며 이철수 수술을 생각하고 있었다. 어젯밤은 꿀잠을 자지 못했다. 새벽 3시쯤 깼다. 다시 자려고 했지만 안 됐다. 뒤척였다. 천장을 봤다. 생각했다. 이철수가 어디에 있을까? 무섭지 않을까? 아직도 미울까? 그런 질문들을 반복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그러다가 아침이 되었다. 햇빛이 들어왔다. 그리고 나는 커피를 끓였다. 평상시처럼. 어제처럼. 내일도 이렇게 살 것처럼. 내가 왜 신경 쓰이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다. 33년을 미워하면 그게 그냥 습관이 된다. 그 사람의 안부를. 미움도 습관이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신경 쓰는 것도 습관이다. 33년 동안 이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았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삶의 일부가 된 것이다.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그것이 오늘 아침 수술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어제 그 사람의 사과를 받았다. 진심이었는지 아닌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사람이 울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준혁이가 본 아버지의 눈물. 그것이 내 가슴을 움직였다. 용서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지친 사람이 다른 지친 사람을 보는 그 감정. 그것이 오늘을 이렇게 만들었다. 어제 밤 복도에서 이준혁 씨와 나눈 말들. 나쁜 사람도 후회한다는 말, 그 말이 계속 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이 아이가 그 말을 내게 전해주었다. 그것은 나를 향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를 이해하려는 몸짓이었다. 30살이 되어서도 자식은 부모를 이해하려고 한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한 얼마나 고된 일인지 어제 처음 깨달았다. 이철수는 나쁜 사람이다. 하지만 그 나쁜 사람도 후회한다. 그것으로 충분할까? 그것이 내가 오늘 저녁에 답해야 할 질문이다.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 뭔가를 하려다가 그만뒀다. 이준혁 씨한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문자를 보낼까 생각했다. 그러다가 놓았다. 보내지 않아도 된다. 마음속으로 잘 됐으면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문자를 보내고 안 보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오늘 이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가가 중요하다. 커피를 다 마셨다. 꽃집에 가야 한다. 오늘도 꽃들이 기다리고 있다. 꽃집을 연 지 28년이 됐다. 소연이가 5살 때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꽃 이름도 제대로 몰랐다. 장미와 국화 정도만 알았다. 모르는 것을 배우면서 꽃집을 했다. 28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꽃만 봐도 이름을 알 수 있다. 언제 피는지, 얼마나 오래 가는지, 어떻게 손질해야 하는지. 그것을 다 알게 됐다. 오래 하면 다 알게 된다. 사람도 그렇다. 오래 알면 더 알게 된다. 이철수를 33년 동안 알아온 것처럼. 미워하면서 알아온 것이지만 그것도 아는 것이다. 28년과 33년. 꽃집 세월과 미움의 세월. 그것을 비교한다는 것이 이상했다. 하지만 같은 길이의 시간이었다.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시간. 그 시간을 꽃과 미움으로 채웠다. 이제 남은 시간은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것이 오늘 저녁의 선택에 달려있을 수도 있다. 오늘은 어떤 날이 될까? 수술이 잘 될까? 내가 왜 그렇게 물으면서 커피를 마시는지. 그것이 의외였다. 준혁이를 만났을 때, 이철수를 만났을 때, 그 이후로 뭔가가 달라졌다. 내가 이 사람의 죽음을 바라지 않게 되었다. 그저 어제처럼 계속되기를 바라게 되었다.
살아있는 그 사람. 그것이 이미 충분하다. 33년을 미워했던 사람. 그 사람이 죽으면 뭐가 달라질까? 내 미움이 사라질까? 내 슬픔이 사라질까? 아니다. 더 커질 것 같다. 이야기를 끝낼 기회가 사라질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 이 사람의 수술을 생각했다. 무섭게. 바라면서도 동시에 두렵게. 커피가 식고 있었다. 한 모금 남겨놓은 커피. 나는 그것을 마시고 싶지 않았다. 남겨놓은 채로 두고 싶었다. 마치 오늘을 마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오늘이 끝나지 않으면 역제안도 결정도 필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흐른다. 오늘은 끝나간다. 밤이 된다. 만남이 있다. 나는 이 아침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했는가? 불안했다. 흔들렸다. 미움과 다른 감정 사이에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감정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커졌다. 이철수가 살았다는 연락을 받으면서 더 커졌다. 이제 나는 그를 만날 수 있다. 만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만날 수 있다. 그 가능성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병원 수술 대기실. 이준혁 씨한테서 나중에 들은 이야기다.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서 수술을 기다렸다고.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각자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고. 아들과 어머니가 나란히 앉아서 침묵하는 것, 그 대기실의 공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나는 들으면서 상상했다. 희고 조용한 대기실. 발소리. 기다리는 사람들의 긴장감. 그리고 그 와중에도 계속되는 시계 바늘. 시간은 계속된다. 수술 중일 때도, 기다릴 때도.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어머니, 뭐 드실 거예요? 됐어. 아버지 잘 될 거예요. 이준혁 씨가 아버지 잘 될 거라고 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아이가 말로 어머니를 위로하는 것, 그것이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음식을 권하고 잘 될 거라고 말하고. 대기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이다. 이 아이는 그 작은 것들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받아주든 않든. 30살이 되어서도 아들은 어머니를 위로해야 한다. 그것이 부모의 자식 위에 있는 것, 그것이 가족의 형태다. 김미연이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뭔가를 쓰고 있었다. 지우고, 다시 쓰고. 그 작은 행동 속에 이 여자의 고민이 보였다. 수술을 기다리면서도, 어머니로서 아들을 챙기면서도 동시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나한테 보낼 답장을. 그것을 생각하니 이 여자가 지칠 수밖에 없었다.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생각해야 하는 사람. 그것이 김미연이었다. 어머니, 뭐 하세요? 강순옥한테 답장. 뭐라고 했어요? 아직 안 보냈어. 이준혁 씨가 멈췄다. 어머니가 강순옥한테 답장을 쓰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아이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놀랐을 것이다. 아니면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김미연이 이 싸움에서 무언가 다른 방향으로 가려 한다는 것을. 아직 보내지 않았다는 것, 웃쓰다가 지우다가 한다는 것, 이 여자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강하기만 하던 사람이 고민하고 있었다. 대기실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다. 사람을 솔직하게 만드는 곳,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사람은 평소에 하지 않던 생각을 한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김미연이 그 대기실에서 나한테 답장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수술을 기다리면서. 그 시간이 이 여자를 다르게 만든 것이다. 어쩌면 이철수의 생사 문제가 더 크니까. 아파트 문제가 하찮아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아니었다. 이 여자도 흔들리고 있었다. 아파트 문제는 30년의 인생과 직결된다.
이철수의 생사와 동시에 자신의 미래도 달려있다.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생각해야 했던 김미연. 그 여자의 손이 떨리지 않았을까? 쓰다가 지우다가를 반복하면서 나한테 보낼 말을 고르면서 정말로 어려운 선택을 앞두고 있었을 것이다. 준혁아, 너 그 여자 편이지? 어머니, 괜찮아. 뭐라 안 해.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 그 여자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돈이 아닌 것 같아요. 나도 알아. 그래서 어렵다. 그 여자가 진짜로 원하는 게 돈이 아닌 것 같다고. 김미연도 알고, 이준혁도 안다. 나도 안다. 돈이 목적이었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했을 것이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를 모으고 법대로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철수 회사에 꽃을 납품하고 이준혁 씨를 통해 서류를 전달하고 그렇게 한 것은 돈만이 아닌 다른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나도 정확히는 모른다. 그냥 끝내고 싶은 것이다. 제대로. 35년 전부터 끝나지 않은 것을. 그런데 이준혁은 내게 말했다. 그 여자가 진짜로 원하는 게 돈이 아니라는 것을. 30살의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이렇게 잘 아는 것, 그것이 내게는 신기했다. 부모를 아는 것, 부모가 원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은 얼마나 깊은 사랑이 필요한가. 이철수의 아들이 이철수를 이렇게 이해하다니. 그것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미움과 사랑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 부모가 나쁜 사람이어도 자식은 그들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 그래서 어렵다는 말, 그 말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상대가 돈을 원했다면 돈을 주면 끝이다. 하지만 상대가 다른 것을 원한다면? 상대가 원하는 것이 자신이 가진 것이라면? 그것은 돈으로 해결될 수 없다. 그것이 김미연의 고민이었다. 김미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2가지 제안 모두 거절이라고. 나는 문자를 읽고 다시 읽었다. 거절.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소송으로 가는 것인가? 그런데 역제안이 있다고 했다. 만나자고. 오늘 저녁. 이 여자가 역제안을 들고 나왔다. 이 여자가 어떤 역제안을 갖고 있는 것인지 나는 꽃집에 서서 그것을 생각했다. 꽃 사이에서. 창밖의 봄 햇빛 속에서. 소연이한테 전화해야 한다. 이 아이가 알아야 한다. 나 혼자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아파트 문제는 소연이도 관련된 것이다. 소연이 아버지 문제이기도 하니까. 나는 꽃 하나를 정리하면서 전화기를 들었다. 소연이 목소리가 들리면 안정이 될 것 같았다. 이 아이 목소리가 그렇다. 들으면 안정된다. 소연이가 법무법인에서 일한다. 계약서도 보고 서류도 보고. 이런 상황에서 소연이가 옆에 있다는 것이 든든하다. 나는 꽃집에서 28년을 일하면서 법적인 것들은 잘 모른다. 서류는 볼 줄 알지만 전략은 모른다. 소연이가 그 부분을 채워준다. 어미가 못하는 것을 딸이 하는 것, 그것이 이상하지 않다. 잘하는 것을 나눠서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모녀의 방식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딸의 법적 자문보다 엄마의 직관이 필요한 것 같다. 엄마가 무엇을 느꼈는지가 중요한 것 같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여기에 있다. 김미연의 역제안.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엄마 어디야? 꽃집. 소연아, 김미연한테 답장 왔어. 수락이야. 아니. 역제안이야. 역제안. 뭐라고? 만나자고. 오늘 저녁. 엄마. 조심해야 해. 뭔가 꾸민 거일 수 있어? 알아. 근데 만나야 해. 왜? 끝내려면 마주봐야 하니까. 끝내려면 마주봐야 한다. 내가 한 말, 맞는 말이다. 피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피하면 더 길어진다.
마주보고 끝내야 한다. 그것이 어렵더라도, 그것이 무섭더라도 마주봐야 한다. 김미연을 마주하는 것, 이 여자가 어떤 역제안을 갖고 왔는지 직접 들어야 한다. 그것이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다. 소연이가 전화를 끊고 나서 꽃집이 조용해졌다. 나는 그 조용함 속에서 오늘 저녁을 생각했다.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하는가? 무장해야 하는가? 아니면 열린 마음으로 가야 하는가? 꽃집에서 28년을 일하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 꽃을 살 때 어떤 것을 원하는지 미리 정하고 오는 손님이 있고 와서 보다가 결정하는 손님이 있다. 미리 정하고 온 손님은 빠르다. 와서 보다가 결정하는 손님은 더 만족한다. 오늘 나는 어떤 손님으로 가야 하는가? 미리 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들어야 하는가? 소연이가 전화를 끊었다. 나는 꽃집에서 일을 계속했다. 손을 움직이면 머리가 맑아진다. 꽃을 정리하면서 오늘 저녁을 생각했다. 김미연이 어떤 역제안을 들고 나왔는지. 그것이 무엇이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을 잊지 않으면 된다. 어떤 제안을 들어도 어떤 말을 들어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꽃을 정리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했다. 역제안이라는 말이 계속 떠올랐다. 무엇일까? 더 많은 돈을 주는 것일까? 아니면 분할로 하는 것일까? 아니면 법적으로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일까? 나는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는 것이 불안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만남을 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지금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었다. 꽃집의 장미를 정리했다. 장미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꽃이다. 색깔이 많고 종류가 다양하고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다르다. 28년을 장미만 정리해도 아직 새로운 것이 있다. 인생도 그렇다. 얼마나 살아도 예상 밖의 것들이 계속 나타난다. 오늘이 그런 날인 것 같다. 예상 밖의 날, 준비되지 않은 날. 6시가 되었다. 저녁 6시. 저녁밥 시간.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것이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족을 만나기 위해 나도 집으로 가야 한다. 아니면 식당으로, 한정식집으로, 김미연을 만나러. 나는 꽃집 문을 닫으면서 생각했다. 이 문을 다시 열 때는 뭐가 달라져 있을까? 내가 달라져 있을까? 아니면 세상이 달라져 있을까? 오후에 이준혁 씨한테서 연락이 왔다. 수술 잘 됐다고. 나는 꽃집에서 그 연락을 받았다. 수술 잘 됐다는 말이 그 말이 나한테 왜 안도감으로 다가오는지 이제는 굳이 분석하지 않았다. 그냥 그렇다. 수술이 잘 됐다. 그것으로 된 것이다. 이철수가 살아있다. 아직은. 수술 잘 됐습니다. 경과 지켜봐야 하지만 고비는 넘겼습니다. 김미연이 눈을 감았다고 했다. 그 순간을 이준혁 씨가 나한테 전해줬다. 이준혁 씨가 어머니 손을 잡았고 어머니가 아들 손을 꼭 쥐었다고. 그 장면이 마음에 걸렸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 모자가 함께 이 순간을 넘긴 것이 아버지가 고비를 넘겼다는 말에 어머니와 아들이 손을 잡은 것, 가족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나쁜 일이 있어도 갈등이 있어도 이런 순간에는 손을 잡게 된다. 그 손잡음에는 33년이 담겨 있었다. 김미연과 이철수. 그들도 한때는 사랑했을 것이다. 지금은 깨어진 관계이지만 깨어진 관계에서도 손을 잡는 순간이 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가장 슬픈 곳인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끝났는데도 부분적으로는 계속되는 것, 그런 공간에서 우리 모두는 살고 있었다. 이철수가 살았다. 고비를 넘겼다. 이제 회복실에 가 있을 것이다. 아직 깨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깨어나면 누구를 찾을까? 아내를 찾을까? 아들을 찾을까?
아니면 나를 찾을까? 나를 찾는다면 어떤 얼굴을 할까? 뭐라고 말할까? 나는 그것을 상상하지 못했다. 할 수 없었다. 그것을 상상하면 내가 부서질 것 같았다. 의사의 말, 고비는 넘겼다.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 그래도 살았다는 말이다. 내게 그것만 중요했다. 살았다. 그것뿐이다. 수술 잘 됐어요. 그냥 알리고 싶어서. 김미연이 나한테 문자를 보냈다. 수술 잘 됐다고. 그냥 알리고 싶어서. 이 여자가 나한테 그 말을 한 것이다. 그냥 알리고 싶어서. 이상했다. 이 여자와 나는 지금 싸우는 중이다. 아파트 문제로. 서로 제안하고 거절하고. 그 와중에 이 여자가 이 문자를 보냈다. 굳이 이 여자가 나한테 수술 결과를 알리고 싶었다는 것이 무언가를 말해줬다. 이 여자도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내게 수술 결과를 알린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철수가 살았다는 것, 계속 싸울 사람이 살았다는 뜻이다. 계속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 여자는 그것을 알리고 싶었다. 나한테. 왜인가? 그것이 내가 알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단순히 나누고 싶은 기쁨이었는가?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두 글자. 더 길게 쓸 수도 있었다. 그런데 두 글자가 맞았다. 다행이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 이상 쓰면 너무 많아진다. 두 글자로 충분하다. 나는 답장을 보내고 다시 꽃으로 돌아갔다. 오늘 저녁 만남이 있다.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다행이라고 답했다. 내 진심이 그 두 글자에 담겼다. 이철수가 살았다. 그것이 내게 중요했다. 왜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그 사실이 내게 중요했다. 이제 우리는 만날 수 있다. 저녁에 김미연의 역제안을 듣기 위해 그 문자를 받을 때 나는 뭔가 떨렸다. 수술이 잘 됐다는 것, 그것을 알리려고 고민했다는 것, 이 여자가 나를 생각했다는 것이다. 미움의 상대를 생각했다. 미워했던 남자의 수술 결과를 나한테 알렸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계산인가? 아니면 배려인가? 둘 다인가? 나는 그것을 읽으면서 오늘 저녁이 보통 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오늘은 뭔가가 끝날 날이다. 아니면 시작될 날이다. 세 번째 만남이었다. 사화 꽃집, 11화 카페, 그리고 오늘. 이 여자와 세 번 마주 앉은 것이다. 처음에는 적이었다. 두 번째도 적이었다. 지금도 적인가? 모르겠다. 적이기는 하다. 그런데 어젯밤 병원 복도에서 나란히 앉았던 두 여자가 지금 또 마주 앉아 있다. 이 여자의 얼굴이 지쳐 있었다. 나도 지쳤다. 우리 둘 다 지쳐 있었다. 그것이 이 만남을 처음 두 번과 다르게 만들었다. 식당이 조용했다. 저녁이었지만 손님이 많지 않았다. 한정식 집이었다. 작은 방이었다. 나와 김미연, 두 사람이 마주 앉기에 딱 맞는 크기였다. 이 여자가 먼저 와 있었다. 나보다 일찍 온 것이다.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이 어제나 지지난번과는 다른 만남이 될 것이라고 느꼈다. 먼저 와서 기다리는 사람은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사람이다. 사화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이 여자는 강했다. 카페에서 두 번째 만났을 때도 강했다. 오늘은 달랐다. 지쳐 있었다. 밤새 병원에 있었고 수술을 기다렸고 이제 여기 왔다. 그 지침이 이 여자를 다르게 만들었다. 강한 척을 벗어놓은 것이다. 나도 지쳐 있었다. 우리 둘 다 지쳐 있었다. 지친 사람들끼리 마주 앉으면 솔직해진다. 힘을 쓸 여력이 없으니까.
그것이 오늘 이 만남을 다르게 만들 것이었다. 오늘은 어떤 말들이 나올까? 어떤 역제안이 나올까? 나는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쳐있는 사람과 마주 앉으면 준비는 무너진다. 강한 말도 소리도 약해진다. 남는 것은 이해와 공감뿐이다. 그것이 오늘 이 만남의 특징일 것이다. 한정식 식당이라는 것도 맞다. 이 장소는 중립적이다. 누구의 영역도 아니다. 꽃집도 아니고 그 여자의 아파트도 아니고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공간에서 우리 둘은 마주 앉는다. 중립적인 곳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했다. 이 여자가 먼저 와 있었다. 나보다 일찍 왔다는 것은 준비했다는 뜻이다. 무엇을 준비했을까? 말씀을, 감정을, 아니면 그냥 서류를. 나는 그 여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 지친 여자의 모습.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지키려는 여자의 모습. 그것이 30년을 산 집이었다. 앉아요. 역제안이 뭔지 들어볼게요. 그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강순옥 씨 그 아파트 갖고 나면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으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이 없었다. 행복. 나는 그것을 아파트와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파트는 아파트다. 빼앗긴 것을 되찾는 것이다. 행복과 다른 문제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질문을 했다. 그 아파트 갖고 나면 행복할 것 같으냐고. 나는 그 질문이 이상하게 나한테 남았다. 대답하지 못한 채로.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 꽃집을 하면서 행복했던 날이 있었는가? 소연이가 처음 꽃집에서 심부름을 도와줬을 때 그날 문득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다. 무언가를 가져서가 아니었다. 그냥 이 아이와 이 꽃들과 이 작은 공간이 내 것이라는 것이 행복했다. 행복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갖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것이 행복을 결정한다. 아파트가 행복을 주는가? 나는 그것이 확실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분명했다. 아파트를 되찾아야 한다. 33년을 잃었으니 그것이라도 되찾아야 한다. 그것이 내 정당성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철수를 만났다. 그가 울었다. 그가 미안하다고 했다. 그 모든 것이 내 정당성을 흔들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내게 묻는다. 행복할 것 같으냐고.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저는요. 그 집 팔면 갈 데가 없어요. 30년을 거기서 살았으니까. 아들 키운 곳이에요. 그게 사정이에요. 30년을 거기서 살았다고 했다. 아들 키운 곳이라고. 나는 그 말을 들었다. 이 여자가 사정을 말하고 있었다. 강한 척, 역제안, 거절 그 모든 것이 아니라 그냥 사정을 말했다. 나는 그것을 들으면서 이 여자가 오늘 처음으로 솔직하다고 느꼈다. 이 여자한테도 지킬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이 집이었다. 30년 산 집, 아들 키운 집, 그것이 이 여자의 전부인 것이다. 그 집에서 김미연은 이철수와 살았을 것이다. 이준혁을 낳았을 것이다. 이준혁을 자렸을 것이다. 모든 시간을 그 집에서 보냈을 것이다. 잠들고 깨어나고 웃고 울었을 것이다. 그 30년을 나는 미워하면서 외부에서만 봤지만 그 집 안에서는 하나의 가족이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계속되어 온 가족. 그것을 나는 깨닫지 못했다. 이 여자가 갈 데가 없다고 한다. 그 집을 잃으면 자신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그 집은 자신이 살아온 흔적이다. 자신이 엄마로 산 증거다. 그 집 없이 자신은 누구인가? 그 질문을 이 여자는 하고 있었다. 나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다. 아파트 없이 내가 누구인가?
그것이 우리 둘의 같은 질문이었다. 대신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서류를 받았다. 펼쳤다. 숫자들이 보였다. 나는 그 숫자들을 읽으면서 표정이 굳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다. 이 여자가 무엇을 들고 온 것인지. 이게 뭐예요? 이철수가 당신한테 진 빚 비자까지 계산한 금액이에요. 내가 갚을게요. 그 집 대신. 이자까지 계산한 금액. 나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33년 전 돈 이자까지. 이 여자가 계산한 것이다. 이철수가 나한테 진 빚 후 그것을 이 여자가 갚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 집 대신. 나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천천히 받아들였다. 이 여자가 돈으로 끝내려는 것이다. 집 대신 돈으로. 이것이 역제안이었다. 33년 전 돈이 지금 이 금액이 되었다. 이자까지 계산하면 작지 않은 금액이었다. 이 여자가 그것을 기꺼이 갚겠다는 것, 그것은 집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집의 값어치보다는 아마 작은 금액일 것이다. 하지만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었을 것이다. 내가 빼앗겼던 것, 아파트. 그것이 이 여자가 지킨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미워했다. 이 여자가 가져간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보니 이 여자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알 수 없었다. 30년을 그곳에서 산 것도, 그곳에 아들을 키운 것도 모두 그 아파트 때문이었을 수도 있었다. 그 서류 안의 숫자가 작지 않았다. 이 여자가 계산한 것이다. 33년치 이자까지. 이것은 이 여자도 오래 생각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쉽게 꺼낸 것이 아니다. 이것을 꺼내기까지 이 여자도 많이 고민했을 것이다. 나한테 이 서류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서 꺼낸 것이다. 나는 서류를 내려놓지도 돌려주지도 않았다. 그냥 바라봤다.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면서. 이 여자가 갈 데가 없다고 했다. 30년을 거기서 살았다고. 아들 키운 곳이라고. 나는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30년, 나도 꽃집에서 28년을 일했다. 그 꽃집이 없어진다면 나도 갈 데가 없을 것이다. 그것을 아는 나한테 이 여자가 그 말을 한 것이다. 잘 겨냥한 말이었다. 나를 흔들 수 있는 말이었다. 그래서 흔들렸다. 30년이라는 시간. 그것은 33년과 비슷한 길이다. 나는 33년을 미움으로 살았고 이 여자는 30년을 그곳에서 살았다. 우리 둘 다 긴 시간을 하나의 장소에, 하나의 감정에 묶여 있었다. 그 시간을 포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신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고 살아간다는 뜻이다. 그런 제안을 이 여자는 나한테 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포기인지 이 여자도 알고 있으면서.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서류. 그것은 내 끈기를 끝낼 수 있는 종이었다. 내 정당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종이었다. 내가 준비를 했다고 해도 이 종이 앞에서는 준비가 무너진다. 왜냐하면 이 종이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한 여자의 절규였기 때문이다. 33년 전 돈이 이 금액으로 계산되었다. 이자까지. 내가 잃어버린 돈 이철수가 내게 준 빚 후 그것을 이 여자가 갚겠다는 것이다. 집을 파는 대신, 집을 잃는 대신, 우리 가족을 유지하는 대신, 행복할 것 같으냐는 질문? 그 질문이 자꾸만 떠올랐다. 내가 아파트를 가지면 행복할까? 정말로. 돈은 받을 것이다. 그것으로 소연이와 살아갈 것이다.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행복은 그 서류 어디에도 없었다.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알았을 때 나는 흔들렸다. 김미연이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오래. 그 서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천천히 이해하려고 했다. 이것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이 여자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30년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그 집 없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서도 그것을 포기하려고 했다. 왜인가? 나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이철수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그냥 이 싸움을 끝내고 싶어서인가?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자도 누군가 앞에서 항복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침묵이 우리 둘 사이에 내려앉았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뭔가를 결정해야 했다. 혼자. 소연이 없이 이 여자를 마주보고 내 선택을 해야 했다. 서류를 들었다. 내려놓았다. 들었다. 또 내려놓았다. 이 종이 안의 숫자. 그것이 내 남은 인생을 결정하려고 했다. 아파트를 가질 것인가? 돈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둘 다를 놓을 것인가? 그 선택을 지금 해야 했다. 행복할 것 같으냐는 물음. 그것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내가 미워하던 여자가 나한테 던진 물음. 그 물음이 지금 내 가슴에 자리 잡고 있었다. 행복. 내가 추구했던 것이 정말 행복이었나? 아니면 그저 정당성이었나? 내가 옳았다는 증명이 필요했나? 그것을 대신할 아파트가 필요했나? 여자의 눈이 내 손에 있는 서류를 따라왔다. 나는 그 응시감을 느꼈다. 이 여자도 긴장하고 있었다. 이 여자도 나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술을 무사히 끝낸 남편을 앞두고도 이 여자는 나를 본다. 내 손의 서류를 본다. 나의 표정을 본다. 준비를 했으면서도 답을 모르는 여자의 눈이 그 눈이 내게 말했다. 자신도 답을 모른다고. 이철수가 살았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 사람이 죽었다면 나는 분노로 아파트를 요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살았고, 울었고, 미안하다고 했다. 그 사실들이 나를 흔들었다. 완벽한 미움 속에서 나를 빼냈다. 그 빈자리에 뭔가 다른 감정이 흘러들었다. 이해인지 공감인지 동정인지 모르겠지만 서류를 본다. 숫자를 본다. 금액을 본다. 그것이 내가 받아야 할 보상인가? 33년의 상처에 대한 보상인가? 아니다. 그 어떤 돈도 33년의 상처를 채울 수 없다. 그렇다면 이 금액의 의미는 무엇인가? 단순한 거래인가? 아니면 끝내기 위한 제안인가? 나는 아직도 결정하지 않았다. 서류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이 여자는 기다린다. 나의 표정을 본다. 나의 결정을 촉구하지 않으면서도 원한다. 3번의 만남. 그 만남들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었는가? 처음에는 적이었다. 지금도 적이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적이 되었다. 서로를 미워하는 적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적, 그런 관계가 있을까? 있다.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내 손에 서류가 있다. 33년의 무게가 이 종이에 담겨 있다. 이것이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게 해줄까? 아니면 새로운 무게를 주울 것인가? 나는 아직도 모른다. 하지만 알아야 한다. 이 밤에, 이 순간에. 다음 화 예고. 소연아. 나 모르겠어. 엄마가 모르겠다고? 처음으로 그 말이 나왔어. 소연이 올 것 같아? 글쎄요. 아버지. 다음 화 봄날의 귀환 15화. 흔들림.